2025년 2월 어느 월요일 아침 기아 노조 사무실. 출근한 간부 85명이 동시에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월급날이거든요. 그런데 통장을 확인한 순간 사무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야, 너 월급 들어왔어? 아니, 나도 안 들어왔는데? 뭐야, 이거 진짜야? 대한민국 최대 제조업 노조 중 하나인 기아 노조에서 전임자 임금 체불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횡령 때문도 아닙니다. 파업으로 회사가 보복한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 돈이 없어서입니다. 조합비가 말라버렸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망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전체 정규직 총원은 늘고 있습니다. 신사업 분야는 인력을 적극적으로 뽑고 있죠. 그런데 왜 노조만 거덜났을까요? 법정 전임자는 21명입니다. 그런데 실질 간부는 85명, 4배나 많습니다. 과거에는 문제 없었습니다. 조합원 28,226명이 매달 조합비를 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25,812명, 단 5년 만에 2,410대명이 증발했습니다. 현대차는 더 심각합니다. 올해만 조합비가 5억 원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제조업 현장에서는 칼을 빼지 않고도 노조를 무너뜨리는 잔인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해고하지 않습니다. 파업도 진압하지 않습니다. 단지 기다릴 뿐입니다.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니까요. 지금부터 2030년까지 1만 5천 명이 사라지는 자연 구조 조정의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공개합니다. 당신이 제조업 종사자라면, 당신이 노조원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아 노조 간부 85명의 통장이 텅 비었습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 산하 최대 조직 중 하나에서 벌어진 일이죠. 업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기업 노조에서 횡령이나 파업 같은 외부 요인이 아니라 내부 재정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건 매우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법정 전임자는 21명입니다. 회사가 월급을 주는 인원이죠. 그런데 실질 간부는 85명, 4배나 많습니다. 나머지 64명의 월급은 누가 줄까요? 노조가 줘야 합니다. 조합비로 말이죠. 과거에는 문제 없었습니다. 조합원이 28,226명이었으니까요. 한 사람당 월 3만 원씩만 걷어도 월 8억 원이 넘게 들어옵니다. 간부 64명, 월급 주고도 남았죠. 그런데 2025년 조합원이 25,812명으로 줄었습니다. 단 5년 만에 2,410자명 감소, 연평균 800명씩 증발한 겁니다. 현대차는 더 심각합니다. 2022년 조합원 46,423명, 2025년 42,593명, 3,000달섭 20명 감소, 연평균 1,273명이 사라졌습니다. 현대차 노조 조합비는 올해만 5억 원 이상 줄었습니다. 5억 원입니다. 여러분, 5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회사가 직원을 대량 해고했나요? 아닙니다. 정년퇴직입니다. 자연스러운 은퇴죠. 그럼 신입을 뽑으면 되지 않느냐고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회사는 신입을 안 뽑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생산직 신입을 안 뽑는 겁니다. 미래 사업 분야의 연구개발 직군은 열심히 뽑습니다. 실제로 현대차 전체 정규직 총원은 2022년 64,840명에서 2024년 65,074명으로 늘었습니다. 회사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 생산직만 계속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인력 구조를 봐야 합니다. 50대 비중이 47.8%입니다. 거의 절반이 50대라는 뜻이죠. 47.8%, 절반에 육박합니다. 20대는 몇 %일까요? 5.4%, 고작 5.4%입니다. 30대는요? 18.6%, 18.6%. 20대와 30대를 다 합쳐도 24%에 불과합니다. 24%, 50대의 절반 수준입니다. 정상적인 회사 인력 피라미드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래가 넓고 위가 좁아야 합니다. 20대, 30대가 많고 40대가 중간이고 50대가 적어야 하죠. 그래야 회사가 지속 가능합니다. 젊은 인력이 들어와서 기술을 배우고 나중에 선배가 됩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피라미드가
뒤집혔습니다. 50대가 절반, 20대, 30대는 4분의 1.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행 인력 구조를 고려하면 향후 5년간 현대차는 매년 평균 1,500여 명, 기아는 1,300여 명의 생산직 근로자가 퇴직합니다. 매년 1,500명씩입니다. 5년이면 7,500명, 10년이면 15,000명, 조합원의 3분의 1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자리를 신규 채용으로 안 채운다는 겁니다. 회사는 미래 사업 분야 R&D 직군은 뽑습니다. 자율주행, 전기차 기술 개발하는 인력이죠. 하지만 공장에서 볼트 조이는 생산직은 안 뽑습니다. 조합비가 줄어든다는 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노조의 존재 기반 자체가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신규 생산직을 안 뽑을까요? 인건비 때문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공장 생산직 인건비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퇴직자 대비 신규 인력 채용을 최소화하고 있거든요. 전략은 이렇습니다. 정년 퇴직자 중 일부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합니다. 촉탁직은 계약직이죠. 연봉이 정규직 신입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업계 관계자 말로는 촉탁직 연봉은 정규직 신입 수준이어서 회사 측 부담이 덜하다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완벽한 계산입니다. 정규직 연봉 1억 원 주던 사람을 월 250만 원에 다시 쓸 수 있으니까요. 4분의 2진 가격입니다. 그런데 촉탁직은 노조원이 아닙니다. 계약직이라 조합에 가입 안 하죠. 조합비를 안 냅니다. 회사는 인건비를 줄이고 노조는 조합원을 잃습니다. 일석이조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말이죠. 퇴직자 전부를 촉탁직으로 뽑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만 뽑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내보냅니다. 그 자리는 누가 채울까요? 로봇이 채웁니다. 테슬라는 텍사스 오스틴 기가팩토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미 시범 투입했습니다. 중국 샤오미는 베이징 전기차 공장을 산업용 로봇 중심의 다크팩토리로 가동 중입니다. 사람이 거의 없는 공장이죠. 불 꺼도 돌아가는 공장. 그래서 다크팩토리입니다. 현대차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가는 자리에 로봇을 세웁니다. 신규 채용 안 하니까 20대, 30대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50대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퇴직하면 공장은 로봇 천국이 됩니다. 그런데 노조는 뭘 하고 있을까요?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요구합니다. 로봇 도입을 저지하겠다고 합니다. 글로벌 흐름과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건 호봉제 유지입니다. 직무급제 반대, 성과급제 반대, 근로시간 유연화 반대, 연차만 쌓이면 자동으로 월급이 오르는 시스템을 고수하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직무급제 도입이나 임금체계 개편 같은 자구책 대신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호봉제를 고수하면서 벌어진 결과다. 회사 입장에서는 최악입니다. 50대가 47.8%인 공장.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이든 직원들이 많으니 인건비는 천문학적으로 올라갑니다. 호봉제니까 연차에 따라 월급이 계속 오르죠. 생산성은요? 떨어집니다. 그래서 회사는 결심합니다. 신규 채용 최소화, 자연 감소만 기다리자. 칼을 빼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매년 1,500명씩 알아서 나가니까요. 5년이면 7,500명, 10년이면 15,000명. 노조 조직력은 저절로 무너집니다. 조합비는 계속 줄어듭니다. 간부 월급 못 주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고려대 연구진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17개국을 분석했습니다. 결과가 뭘까요? 대기업 노조, 고용 보호 수준이 높고 노동시장이 경직될수록 기업의 로봇 도입 속도는 빨라진다고 합니다. 역설적이죠? 노조가 강하게 버티면 버틸수록 로봇이 더 빨리 들어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사람은 말을 안 듣는데 로봇은 말을 잘 듣잖아. 파업도 안 하고 눈치채셨습니까? 노조가 싸우면 싸울수록 회사는 사람을 포기합니다. 로봇에 투자합니다. 결국 노조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대 단절이 시작됐습니다. 50대 47.8%, 20대 30대 24%. 숫자로만 봐도 대화가 안 됩니다. 50대는 호봉제가 당연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연차 쌓이면 월급 오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그들의 상식입니다. 하지만 20대 30대는 다릅니다. 이들은 성과급을 원합니다. 능력만 있으면 빨리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왜 일 못하는 선배가 나보다 2배를 받아? 가치관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공장에는 20대, 30대가 거의 없습니다. 5.4%와 18.6% 합쳐도 4분의 1. 신규 채용을 안 하니까요. 결국 노조는 50대들만의 리그가 됩니다. 미래 세대는 없고 현재 세대만 남은 조직. 이게 지속 가능할까요? 10년 뒤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50대는 60대가 되어 다 퇴직합니다. 그럼 노조에 누가 남을까요? 지금의 40대. 그런데 그들도 숫자가 적습니다. 그 아래는 텅 비어 있죠. 신규 채용을 안 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회사가 생산직의 미래를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이 공장은 언젠가 문을 닫거나 완전 자동화될 거라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노조는 눈치챘을까요? 기아 노조는 2025년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회사의 특별 성과급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임 임금 체불을 해소하겠다는 명분이죠. 특별 성과급이요? 조합원은 계속 줄어드는데 특별 성과급을 받으면 해결될까요? 1년은 버틸 수 있을 겁니다. 2년 뒤는요? 조합원이 또 줄어듭니다. 조합비가 또 줄어듭니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회사는 싸우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조와 경영진이 회의실에서 밤새 대치했습니다. 파업하면 회사가 손해봤죠. 라인이 멈추니까요. 결국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노조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회사는 조용합니다. 노조가 요구서를 내밉니다. 임금 인상, 정년 연장, 로봇 도입 저지. 회사는 뭐라고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집상도 안 합니다. 너부도 안 합니다. 그냥 시간을 끕니다. 왜일까요?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요. 매년 1,500명씩 알아서 나가는데 뭐하러 싸웁니까? 시간이 회사 편입니다. 이전 30년까지만 기다리면 현대차에서만 23,000명이 자연퇴직합니다. 13,000명입니다. 여러분, 13,000명입니다. 기아까지 합치면 더 많습니다. 이건 해고가 아닙니다. 정년퇴직입니다. 누구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노조는 항의할 명분도 없습니다. 우리 조합원 내보내지 마라고 외칠 수 있나요? 정년 됐는데요. 신규 채용해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회사가 경영 사정상 어렵습니다 하면 끝입니다. 이게 바로 자연 구조조정입니다. 칼을 빼지 않는 구조조정. 피 한 방울 안 흘리는 구조조정. 회사는 칼을 빼지 않고도 이깁니다. 바로 시간이라는 무기로 말이죠. 노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싸울 상대가 없습니다. 회사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그냥 시간만 흘러갑니다. 조합원만 줄어듭니다. 조합비만 마릅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노조 재정이 무너지면 뭐가 달라질까요? 간부 월급을 못 주는 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파업 자금이 없어집니다. 파업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조합원들한테 파업 수당 줘야 하죠. 돈이 없으면 파업도 못합니다. 노조 사무실 운영비가 없어집니다. 전기세, 임대료, 통신비 다 돈입니다. 법률 자문 비용도 없어집니다. 회사랑 법정 다툼하려면 변호사 써야 하죠. 변호사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돈이 없으면 법적 대응도 못합니다. 노조의 모든 활동이 마비됩니다. 기아노조 간부 85명, 법정 전임자 21명의 4배입니다. 이들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간부를 절반으로 줄여도 해결 안 됩니다. 조합원 자체가 계속 줄어드니까요. 악순환입니다. 조합비 감소, 활동 위축, 조직력 약화, 조합원 이탈 가속, 조합비 추가 감소, 돌고 돌아서 더 나빠집니다. 끝이 없습니다. 현대차 노조도 똑같습니다. 올해만 조합비 5억 원 감소, 내년은요? 더 줄어듭니다. 50대가 대거 퇴직하니까요. 내후년은요? 더욱더 줄어듭니다. 회사는 이 모든 걸 계산했습니다. 엑셀 시트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6년 퇴직 예상 인원, 2027년 퇴직 예상 인원, 2028년, 2029년, 2030년 다 나와 있습니다. 칼을 빼지 않아도 노조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회사는 그걸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커피 마시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주니까요.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노조가 약해지면 회사는 더 강하게 나옵니다. 과거에는 노조 눈치 봤죠. 이제는 안 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030년을 상상해 보십시오. 현대차 울산 공장 조합원 42,593명에서 7,500명이 빠진 35,000명. 평균 연령 55세.
신입은 거의 없습니다. 공장 안에는 로봇 5,000대 이상이 돌아갑니다. 용접, 도장, 조립, 로봇이 다 합니다. 사람은 로봇을 관리하는 소수만 남습니다. 노조 조합비는 지금보다 30% 이상 줄어듭니다. 간부는 절반으로 감축됐지만 여전히 재정난입니다. 매달 적자를 봅니다. 이때 회사가 제안합니다. 희망퇴직 받습니다. 퇴직금 할증해드립니다. 평소보다 20% 더 드립니다. 과거 같으면 노조가 결사반대했을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조합원 한 명도 못 내보냅니다. 파업 들어갔겠죠? 하지만 2030년 노조는 다릅니다. 대정도 없습니다. 파업 자금이 없어요. 젊은 조합원도 없습니다. 50대밖에 없는데 누가 파업합니까? 정년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 파업할까요? 싸울 명분도 없습니다. 회사가 경영사정상 어렵습니다. 로봇이 더 효율적입니다. 하면 반박할 데이터가 없습니다. 실제로 로봇이 더 잘하니까요. 결국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할증 20%가 아니라 30% 주세요. 알겠습니다. 25% 드리겠습니다. 협상 타결, 희망퇴직 단행. 회사는 한 번도 칼을 빼지 않았습니다. 파업을 진압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리해고도 안 했습니다. 단지 기다렸을 뿐입니다.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줬습니다. 이게 바로 자연 구조 조정의 무서움입니다.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조직을 와해시키는 완벽한 전략. 답은 바로 이겁니다. 기업은 칼을 빼지 않고도 노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라는 무기로 말이죠.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근본 원인은 노조의 전략 실패입니다. 직무급제를 거부했습니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반대했습니다. 정년 연장만 외쳤습니다. 글로벌 경쟁사들이 로봇 공장을 지을 때 울산은 호봉제를 지켰습니다.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장에 넣을 때 기아는 로봇 도입 저지 투쟁을 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합니다. 회사는 생산직의 미래를 포기했습니다. 신규 채용 중단이 그 증거입니다. 20대 5.4%. 이게 답입니다. 회사는 이미 생산직을 버렸습니다. 투자 방향도 바뀌었습니다. 공장 자동화에 수조 원을 쏟아붓습니다. 사람 대신 로봇을 선택한 겁니다.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죠. 정부도 바뀌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2025년 노동구조 개혁을 추진합니다. 직무 성과급제 도입을 검토합니다.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내용이죠. 반면 대기업 무조가 요구하는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조가 원하는 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뀐 겁니다. 과거의 무기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호봉제, 정년 연장, 고용보호. 과거에는 노조를 강하게 만든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독이 됐습니다. 회사가 로봇을 선택하게 만드는 이유가 됐으니까요. 노조는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 고립됐습니다. 회사는 노조 없이도 공장을 돌릴 방법을 찾았습니다. 로봇이죠. 2030년이 되면 노조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받아들이거나 무너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직 박씨, 58세. 2024년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3억 원 받았습니다. 촉탁직 제안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연봉이 정규직 신입 수준, 월 250만 원 정도입니다. 과거 월 500만 원 받던 사람한테는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35년 일했는데 신입 월급을 받으라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결국 거절했습니다. 퇴직금 3억 원, 큰 돈입니다.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장사하면 되겠지? 월 500만 원 정도는 벌겠지. 그리고 치킨집을 냈습니다. 권리금 5천만 원, 인테리어 5천만 원, 설비 3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 순식간에 1억 6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첫 달은 희망적이었습니다. 매출이 꽤 나왔거든요. 하지만 순이익을 계산해보니 100만 원. 하루 종일 닭 튀기고 배달하고 설거지해서 100만 원. 둘째 달부터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저시급은 매년 오릅니다. 배달비는 미친 듯이 비쌉니다. 닭값은 폭등합니다. 언젠자는 너무 많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적자가 매달 200만 원씩 쌓입니다. 버티다 못해 가게를 내놨습니다. 불경기라 권리금은커녕 시설비도 못 건지고 헐값에 넘겼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35년 피땀 흘려 모은 퇴직금 3억 원 중 2억 5천만 원이 공중분해됐습니다. 남은 건 5천만 원과 늙은 몸뚱아리뿐. 이게 게임의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30년간 볼트만 조인 기술은 공장 밖에서는 쓸모없습니다. 특수 숙련의 함정입니다. 회사가 보호막을 쳐줄 때만 가치가 있는 기술.
퇴직하는 순간 가치는 0이 됩니다. 지금 박 씨는 아파트 경비로 일합니다. 월 180만 원입니다. 앞으로 매년 1,500명씩 똑같은 상황에 내몰립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자영업 창업 후 3년 내 폐업률이 70%에 육박합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자금이 자영업이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게 2030년까지 1만 3천 명에게 반복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노조의 전략 전환입니다. 포봉제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직무급제, 성과급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로시간 유연화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회사가 신규 채용을 재개합니다. 젊은 세대가 들어와야 조직이 삽니다. 20대 5.4%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30%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50대 조합원들이 반대할 테니까요. 내 월급 깎자는 거냐고 할 겁니다. 노조 내부 갈등이 폭발할 겁니다. 둘째, 정부의 개입입니다. 노동구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직무급제를 법제화하고 정년 연장 대신 재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퇴직자가 자영업이 아닌 다른 길을 갈 수 있게 지원해야 합니다. 70% 폐업하는 치킨집 말고 실제로 재취업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 그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노조의 반발이 거세니까요. 정치적 부담이 큽니다.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은 개혁을 미룹니다. 셋째, 개인의 준비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회사와 노조를 믿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숫자가 증명합니다. 스스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퇴직 5년 전부터 준비하십시오. 53세가 됐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볼트 조이는 기술 말고 다른 기술을 배우십시오. 스마트 팩토리 관련 교육이 있다면 들으십시오. 로봇 제어, 데이터 분석, 회사가 공짜로 시켜주는 교육이 있다면 목숨 걸고 들으십시오. 퇴직금으로 자영업하지 마십시오. 70% 망합니다. 여러분은 장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35년간 공장에서 일한 사람이 갑자기 치킨집 사장 되는 건 무리입니다. 촉탁직 제안 받으면 받아들이십시오. 자존심 상하시죠? 알습니다. 하지만 월 250만 원이라도 월 180만 원보다 낫습니다. 경비 월급보다는 낫습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감정을 빼고 계산기를 두드리십시오. 당신의 기술이 시장에서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하십시오. 대체 불가능한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로봇이 못하는 일, 그게 뭘까요? 로봇을 관리하는 일, 로봇을 고치는 일, 로봇에게 일을 시키는 일, 그쪽으로 가십시오. 2025년 2월 기아 노조 간부 85명의 통장이 텅 비었습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앞으로 5년간 현대차에서 7,500명, 기아에서 6,500명이 나갑니다. 조합비는 더 줄어듭니다. 노조는 더 약해집니다. 간부 월급 체불은 반복됩니다. 파업 자금은 고갈됩니다. 조직력은 무너집니다. 회사는 칼을 빼지 않습니다. 해고도 안 합니다. 파업도 진압하지 않습니다. 단지 기다립니다.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니까요. 2020년 울산 공장은 로봇 천국이 됩니다. 조합원 평균 연령 55세, 신규 채용 제로, 로봇 5,000대 이상. 이게 자연 구조 조정의 끝입니다.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조직을 와해시키는 완벽한 전략. 칼 없는 전쟁, 소리 없는 학살. 시간이라는 무기가 모든 걸 해결합니다. 노조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졌다고 말하지 않겠죠.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50대 47.8%, 20대 30대 24%, 조합원 5년간 3,820명 감소, 조합비 5억 원 감소, 간부, 임금 체불. 이게 패배가 아니면 뭡니까? 이 피라미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가 텅 비었으니까요. 새로운 세대가 안 들어오니까요. 10년 뒤면 조직 자체가 사라집니다. 당신의 생산직이라면 지금 당장 준비하십시오. 볼트 조이는 기술 말고 다른 무언가를 배우십시오. 퇴직금으로 치킨집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노조 간부라면 전략을 바꾸십시오. 포봉제 고집하다가 조직 전체가 무너집니다. 직무급제를 받아들이십시오.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십시오. 당신이 정책 위반자라면 개혁을 시작하십시오. 노동구조 개혁을 미루다가 제조업 전체가 무너집니다. 재교육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선택은 지금입니다. 2030년에는 이미 늦습니다. 시간은 당신 편이 아닙니다. 시간은 회사 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조의 미래, 생산직의 미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